안녕하세요, 조부모님. 송린 이은터에서 준비한 조부모 교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너무 힘드실 텐데 이렇게 교육까지 받으러 오시고 이것도 듣고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조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아니면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우리 아이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조부모 교육을 송린 이은터에서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시죠? 내 자식 키울 때도 이런 줄 몰랐는데 우리 손자녀 키우는 거 더 어렵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어때요? 또 거기에 나름의 행복이 있겠죠. 자, 오늘 함께 할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손자녀 양육하면서 되게 힘드신 점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 힘든 점 어떤 건지 정말 같이 공감하고 툴툴툴 한번 위로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손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떤 부분이 너무 힘드세요? 네? 네. 여기저기 아프고 이것저것 힘들고 맞습니다. 이런 체력적인 게 좀 많이 힘들다고. 또 어떤 게 힘드세요? 네, 그렇죠.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조금 뜻대로 안 되고 잘 모를 때 어떻게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지 또 자식 키울 때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고민이 있으시대요. 자, 그래서 여쭤봤더니요, 이렇대요. 정말 황혼 육아 억지로 막 이렇게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발적인 것보다 우리 자식들 걱정해. 우리 자녀가 힘들까 봐. 그리고 손주가 예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심정을, 우리 조부모님 심정을 이해가 됩니다. 저도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조부모 교육을 하지만 저희 어머님께서 거의 10여 년을 저희 두 아이를 키워주셨거든요. 그때 생각하면서 또 이거 많이 힘드셨겠구나.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항원 육아의 어려움 이렇게 조사를 해보았더니요. 우리 조부모님 마음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는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대요. 그쵸? 지금 연세가 지금 막 정말 편하게 쉴 그 나이인데 또 아이들 활동량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고 또 몸이 또 여기저기 아프실 때이기 때문에 정말 체력만 좋고 아프지만 않으면 더 잘 놀아주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렵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시간적 제약. 내가 정말 이제는 하고 싶은 거 하고 훌훌 털고 정말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때요? 내 시간이 없다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가 좀 저도 이거 좀 약간 마음에 이렇게 좀 찔림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 진짜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정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저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은 또 뭐 부모님이니까 이거 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또 이런 마음에 정말 이렇게 감사함을 점점점 잃어가는 이런 마음 때문에 되게 그 자녀의 태도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다고 하세요.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죠. 이 안에 분명히 우리 지금 이거를 교육을 시청하고 있는 조부모님들도 맞아 저거 난 저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중에서 우리 뭐 자녀하고도 또 손자녀하고도 이런 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나 소통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또 많이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몇 해 전에 제가 어디 학교에 이렇게 대화, 소통 관련 교육을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교육이 뭐 1회만 하는 게 아니라 다 5회차, 3시간씩 하는 수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젊은 어머님들이 많이 온 가운데 할아버님이 한 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죠. 할아버님 어떻게 이렇게 대화, 소통 교육에, 부모 교육에 오시게 됐어요? 했더니 내가 손녀를 하나 키우는데 그 아이하고 잘 소통하고
잘 키우고 싶어서 배우러 왔어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요,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정말 5주 동안 이어진 수업이었거든요. 정말 그 할아버님이요, 그 조에서 반장 노릇을 하면서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그때 제가 느꼈죠. 와, 우리 조부모님 정말 손자녀를 잘 키우고 싶고 정말 많이 애쓰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육을 또 이렇게 받고 있는 지금 우리 조부모님들도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더 잘하고 싶고 정말 잘하려고 또 이렇게 교육을 또 들으시잖아요. 자, 황혼 유아가에 대해서요, 우리가 조사를 해봤대요. 양육비, 수고비 얼마나 또 받으시냐, 막 이런 거 조사를 했더니 43.6%나 받지 않으신대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우리 또 안 받으신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아유, 뭐 자녀가 빨리 자립하길 원한다. 또 뭐 내 손주인데 뭐 그거 돈을 받냐, 이런 정말 따뜻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안 받으신다고 하세요. 근데 좀 이렇게 손자녀 양육이 쉽지 않고 또 그 짧은 시간이 아니고 또 긴 시간에 또 몇 년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좀 따뜻한 마음은 알지만 저희는 받으시라고 꼭 권해드려요. 자, 그래서 우리 조부모님들 마음이 정말 솔직한 심정이 뭐냐면, 여건만 된다면 우리 손주를 그만 돌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밥 멜래 애 볼래 이러면 뭐 본다고 하세요? 뭐 하신다고 하세요? 네? 아유, 그렇죠. 밥 매시는 게 훨씬 낫다고 밥 매신다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많은 시간과 애정과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뭔가 이게 딱히 보여지는 게 없다 보니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또 어려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부모님들이 지금 우리 손자녀를 열심히 보고 계시잖아요. 도대체 왜 돌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 돌보시는 거예요? 네, 각자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걸 봤더니요, 아유, 자식을 잘 키워놔서 직장 생활해서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데 또 이렇게 그만두고 집에 있는 것보다 그 자녀가 직장 생활을 정말 마음 편히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주 크시다고 해요. 두 번째는 어때요? 자녀가 또 너무 고생할까 봐 안쓰러워서. 지금 우리 조부모님들은 이런 베품과 나눔과 이런 도움, 이런 정말 따뜻한 마음 때문에 우리 손주, 손자녀를 잘 지금 봐주시고 양육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건 있지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봐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좋은 점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손자녀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으세요? 어떤 점이 좋으실까요? 네. 제가 이렇게 영혼으로 좀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이 좋으시죠. 우리 아이들 보면 정말 미소 가지고 기운이 없다가도 아이 웃는 거 보면 막 행복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 때문에 우리 손자녀를 열심히 양육하고 키우고 계시는 거고, 또 자녀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봐주시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 손자녀 양육하면서 좋은 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알아봤더니, 손자녀 간에 애착 관계가 형성되면 노년기 우리 조부모님들이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때요? 소외감이요, 감소된대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손자녀를 이렇게 봐주시는 아내는 이렇게 좋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노년기 때 조금 외롭고 힘든 점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감소된대요. 자, 그 다음엔 뭐예요? 내가 우리 자녀한테 좀 기여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부모님들의 그렇게 자녀를 도와주고 싶고 좋은 역할을 해주고 싶은 그런
어때요? 욕구가요, 충족돼서 어때요? 만족감이 또 있다는 거예요. 아,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맞나요? 그러신가요? 아,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좋은 점도 있대요. 배품과 돌봄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게 된대요. 어때요? 지금 하시는 게 우리 자녀들 보는 게 어때요? 배품도 있고 사랑도 있고 돌봄도 있고 이런 것들의 한 영역을 하시기 때문에 아, 내가 아직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야 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정신 건강에 어때요?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 조부모님들께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는 거겠죠. 그렇죠? 자, 다음에는요. 자녀 관계가요. 어때요? 만약에 손주나 이게 손자녀를 돌보지 않았다면 뭐 한 달에 한 번 볼 수도 있고 1년에 몇 번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손자녀 양육을 통해서 자녀와의 관계도 더 긍정적으로 또 자주 만나면서 그런 관계 형성하는 가능성이 훨씬 크더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점이 있대요. 자, 그리고 우리 조부모님 마음 안에는 어때요? 아유, 내가 자식들한테 정말 이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자기 효능감이 어때요? 증가하죠. 정말 노년에 가서도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보다는 아유, 저렇게 우리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필요로 하고 또 내가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어때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훨씬 자기 효능감이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이런 기사도 봤어요. 어떤 기사냐면요. 조부모의 정신 건강에요, 득이 될 수 있대요. 그걸 자세히 봤더니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우리 평균 나이 63.5세 그리고 손자녀를 양육하는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하고요. 그렇지 않던 분들하고 해서 우울도 이런 것들을 검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 줄 아세요? 글쎄요. 손자녀 육아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이요. 우울도가요. 3.3.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우울도가 4.4. 어때요? 수치 차이가 많이 난대요. 이 정도로 영향이 정신 건강에 있더라. 몸은 힘들고 많이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훨씬 더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갑자기 힘든 지금 오늘도 아이 이렇게 양육하고 봐주시면서 힘들었던 게 조금 풀리시나요? 자, 또 봤대요. 뭘 봤냐면요. 우울증 유발. 우울증이 얼마나 잘 유발되는지 그걸 봤더니요. 손자녀를 육아하시는 분들은요. 25%.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40%나 된대요. 이건 완전 큰 차이죠. 그래서 우울증 유발도도 이렇게 다르더라. 자, 오늘부터 아유, 내가 우리 애 보느라고 많이 우울하고 힘들어. 막 이런 말 하기가 조금 그러실 수 있죠. 근데요, 왜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 마음이 가끔 드실 거예요. 여러 가지. 근데 그런 요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몸이 좀 많이 힘드시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저기 막 아프다 보니까 몸이 힘들어서 할 수 없다는 이 슬픔, 어떤 그 우울한 감정이 어떻게 보면 내가 자녀를 보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왜 마음이 이렇게 이럴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부모 가르침을 받으면서 양육돼서 아주 잘된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조부모님들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전 미국 대통령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키워가지고요. 대통령을 만들었대요. 우리 조부모님들의 역할이 이렇게 대단하단 말이에요. 우리 2살 때부터요. 우리 부모가요. 이혼해가지고요. 우리 할머님이 키워줬대요. 근데 그 키우는 과정에서요. 우리 부모가 또 하지 못하는 조부모님이 줄 수 있는 영역들, 심리적, 정서적 영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르친 도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여러 부분들이요, 우리 오바마한테 큰 영향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오바마는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바로 외할머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 어때요? 우리 조부모님도 되게 뿌듯한 마음이 드시나요? 어떠세요? 아, 그러게요. 이만큼 조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조부모 교육을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걸 걱정하냐면 엄마만큼 못 해주는 것 같아서, 또 내가 이제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막 세상이 달라지고 애들도 너무 달라졌는데 내가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못 가르치고 못 알려주고 이럴까 봐 그게 너무 걱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조부모님들이 줄 수 있는 부분은요, 더 커다란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엄마의 역할까지 우리 조부모님들이요, 다 맡아서 책임질 거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너무 어깨가 무거워요. 조부모님이 할 수 있는 영역, 그런 부분들을 가는 게 좀 필요해요. 그 어떤 부분을 조금 돌보시고 가셔야 되는지도 이야기 드릴게요. 자, 또 우리 미국에서요, 또 연구를 또 했대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조부모와 가까이 지내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 했더니요, 조부모와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는 아이들은요, 친구 간의 사회성도 좋고, 어때요?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친사회적 점수가요, 유독 많이 높았대요. 그 얘기 뭐예요? 조부모님과 가까이 또 잘 지내는 아이들이요, 친구들과도 잘,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새는요, 뭐 젊은 어머님들도 그렇고 다 큰 걱정이 뭔지 아세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놀 수 있을까? 왕따 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지낼까? 왜냐면 예전에는 어때요? 우리 조부모님 때는요, 우리 자식 몇 명 나셨어요? 기본적으로요, 2에서 5명 막 이렇게 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많아야 2명이고요. 거의 1명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가지고 있어야 될 능력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요, 대인관계 능력, 인간관계 능력, 협업 능력, 이게요, 미래 인재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많아야 2명, 거의 1명이다 보니까 사회성, 친구하고 잘 지내고 사람과 잘 지내는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조부모님이 이렇게 양육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사회성이 아주 높대요.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봉사 점수가 너무 높대요. 그것만 해도 어때요? 우리 아이들은 벌써 인성, 아주 중요한 인성이, 아, 우리 조부모님들 덕분에 잘 발달하고 있구나 라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단 말이에요. 자, 또 뭐냐면 이렇게 학교 성적, 우리 공부도 많이 신경 쓰시더라고요. 조부모님들이 아우, 얘가 이렇게 해서 공부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걱정이에요, 이런 말씀도 사실은 많이 해요. 엄마나 아빠가 와서 혼내고 뭔가 하라고 그러면 그래도 조금 하려고 하는데, 아유, 제가 이렇게 좀 하라, 이거 숙제 좀 해라, 이거 좀 온라인 뭐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말을 안 듣는다고, 공부 못할까도 걱정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부모님하고요, 가까이 지낸 아이들은요, 고등학교 때 성적이, 그러니까 커서 성적이요, 일반 아이들, 다른 아이들보다요, 높았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 뭐예요? 아, 지적 능력에도, 아, 조부모 교육이 우리 조부모님들이 이렇게 양육하는 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더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하시는 것처럼 우리 손자녀와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이렇게 지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여러 이렇게 어려움, 손자녀 키우는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조부모님들이 손자녀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긍정적으로 더 행복한 관계를 잘 가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좀 알아봐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하고 계신 거, 아,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질게요. 자, 우리 조부모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손자녀가요, 어떤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열심히 이렇게 잘 양육하고 잘 먹이고 아이를 애지중지 잘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고 계신가요? 아, 네, 그러시다고요. 제가 영혼으로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정말 밝고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회에 조금 봉사하고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마음 따뜻한 아이, 예, 그런 아이 키우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아, 맞아요. 커서 자기 노릇 제대로 할 수 있는 아이, 조금 당당한 아이, 그런 아이 원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 우리 조부모님,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결국 그 얘기 뭐예요? 행복한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얘기를 했지만 결국 한마디 뭐예요? 아유, 우리 손자녀 커서 자기 그렇게 하면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조부모님들의 마음이고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자, 그럼 우리 손자녀 행복하길 원하신 거죠? 근데요, 우리 조부모님이 행복하셔야 우리 손자녀도 행복하대요. 바로 그래서 우리 조부모님 스스로 어때요? 행복한 조부모가 되셔야 우리 아이들, 우리 키워주는, 우리 양육하고 있는 우리 손자녀가 더 행복해지시대요. 자, 그러면 좀 행복해 조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한번 보셔야 돼요. 너무 맹목적으로 막 잘 키우고 애쓰고 정말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조부모님도 살피고 돌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시간적으로 돌보는 시간, 퇴근 시간 좀 있으셔야 돼요. 따로 사시면 퇴근 시간 있으실 수 있는데 같이 사시면요, 사실은 퇴근 시간 없으시죠. 참 그게 애매하긴 해요. 근데요, 그 얘기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퇴근하고 온 시간은 퇴근 시간이다라고 이제 뭔가 딱 이게 시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게 상황적인 부분을 약속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마음이 힘들고 뭐 여러 가지 힘들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위로받을 수 있는 누군가는 좀 있으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또 친구가 만나는 이런 약속이요. 아유, 나는 오늘 손주 보느라고 손녀 보느라고 나 못 나가. 이러시지 마세요. 친구들 만나서요. 열심히 또 이렇게 수다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이렇게 충전 시간 가지셔야지요. 우리 조부모님께서 아이 더 건강하게 잘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뭐냐면요. 공간적으로요. 내 장소, 내 물건,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따로 이제 사셔서 이렇게 시간 돼서 가시는 때는 괜찮지만 함께 거주하고 계실 때는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자,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이 안 좋을 땐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어떤 이게 방법적인 부분이요. 너무 힘들 때 무리하게 아이들 보면요. 그 다음엔 더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플 때는 또 대체로 뭐 누구한테 부탁할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의 자원들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좀 필요해요. 상황적으로 안 되면요. 또 자녀들하고 그 부분은 또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경제적,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돌봄에 대한 수고비는 꼭 받으시라고 권해드려요. 혹시 이 영상을 자녀분들하고 같이 보시잖아요. 자녀분들 꼭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야 우리 조부모님들이 조금 더 기쁜 마음에, 지금도 열심히 기쁜 마음에 하시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챙겨주시는 게 조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종교 활동, 종교 있으시다면 그런 활동 하시는 거 좀 필요하고, 또 이렇게 우리 조부모님들이 스스로 나를 돌봐야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조부모님들이요, 제가 이제 조부모님 직접 만나서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렇게 돌봄, 이렇게 비용 있잖아요. 수고비 받으시는 분하고 이렇게 손을 들게 해드려요. 그러면 거의 반반이세요. 그러면 왜 안 받으세요? 라고 하면은, 아유, 근데요, 여태까지 안 받았는데 갑자기 또 달래는 것도 좀 말을 못 꺼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받으셨으면 괜찮은데 안 받고 갑자기 달래려고 하니까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또 애들이, 또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까 봐 또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때요? 요런 수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요, 용기를 내셔서, 아유, 나 이번엔 이제는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받으면 어때요? 다 조부모님 누구한테 쓰세요? 또 손자녀 뭐 사주고 이거 이쪽으로 다 쓰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당당하게 이야기를 꺼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부모님이 이렇게 행복해야 어때요? 3대가 행복해야 행복한 조부모 이렇게 양육 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손자녀와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조부모님의 행복이 1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뭘 얘기를 드릴 거냐면요, 우리 조부모님께서 자녀 잘 키우고 싶으시잖아요. 우리 손자녀, 그렇죠? 그러면 손자녀를 조금 이해하고 좀 알아가야지 우리 키우면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조금, 우리 아이가 좀 이렇구나 라는 것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면 어때요? 우리 조부모님들의 양육 효능감이 좀 높아져요. 그러면 조금 더 어때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자녀의 발달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키우는 손자녀들이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러나 제가 이제 이 36개월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에릭슨이라는 이렇게 박사가 있는데요, 우리 심리사회적 우리 발달 단계가 있는데, 우리 36개월부터 학령기 전 한 6살까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게 발달하냐면 주도성과 죄책감을 획득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주도성은 어떻게 획득이 되냐면요, 이때 아이들이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자꾸 내가 할 거야, 또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하려고 막 해요. 그러면 우리 조부모님들하고 약간 겨루기를 해요. 힘겨루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넘어가 주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안 된다고 끝까지 막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힘들어 하시는 연령대가 사실은 요 연령대예요. 왜냐면 말 안 듣죠. 몸은 이제 조금 커지죠. 또 어때요? 말이 많이 늘어났어요. 요 전까지는 뭐 기저귀도 뭐 떼야 되고, 말도 이제 그렇게 표현도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덜한데, 요 때부터는 말도 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 조부모님이 얘기하면 어때요? 뭐 말끝마다 이제 말대꾸 하고 같이 막 뭐 싸움처럼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 그때가 바로 요 시기예요. 자, 요 시기의 아이들은요, 조금 힘들 수가 있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발달상 주도성.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이거 내 뜻대로 뭔가를 해가지고 뭐예요? 목표를 달성해보는 경험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요, 어떤 게 온다고요? 죄책감을 또 획득한대요. 이건 뭐냐면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막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그걸 갖고 제재를 해. 좀 안 돼. 자꾸 혼나. 뭔가 이런 경험이 많다 보면요, 아이가요, 내가 할머니를 힘들게 했나? 할머니가 나 때문에 막 슬픈가? 이러면서 또 스스로 죄책감도 알게 되는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의 발달 특징은 뭐냐면 주도성과 죄책감이다. 근데 그 주도적인 아이가 좋아요? 아니면 의존적인 아이가 좋을까요? 맞아요. 우리 주도적인 아이가 좋겠죠. 우리 조부모님들도 우리 손주가 좀 주도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고집 피우고 자기 멋대로 하고 막 하려는 그게 더 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도전과 어때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도성을 갖기 때문에 웬만큼 우리 아이가 손자녀가 아주 크게 다치거나 다른 사람한테 아주 크게 손해를 끼치거나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웬만하면 아이한테 스스로 도전하고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한 단계가 바로 요 연령대예요. 그래서 아이가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해서 했어. 근데 그게 새로운 거지만 내가 했는데 내 만족감이 와. 그러면 어때요? 목표를 달성한 그 성취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손자녀가 조금 더 도전적이고 용기 있는 아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손자녀들 기질들이 또 다르잖아요. 그쵸? 기질 특성에 맞춰서요. 조금 더 소심하고 조금 뭔가 이렇게 주저주저 많이 하고 생각이 좀 많은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에 따라서. 그쵸? 그런 손자녀한테는요. 더 많은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시로 해봐. 괜찮아. 이런 말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조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양육하면서 이제 힘든 점 얘기하실 때 항상 다치는 거 되게 많이 얘기하세요. 내 자식 다친 건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하지 않는데 우리 손자녀가 다치면 자녀한테도 미안하고 또 뭐 사위면 사위, 뭐 며느리면 며느리한테 그렇게 미안하시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해요? 뭐라고요? 하지 마, 조심해, 가지 마, 자꾸 이렇게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손자녀가 밥 안 먹는 것도 내 탓인 것 같고 어디 조금 뭐 다친 것도 다 내 탓인 것 같고 못하는 것도 내 탓인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요 시기는 아이들이요 그렇게 자꾸 뭔가 도전해 보고 막 하고 싶고 이런 시기라는 거. 그러나 그 원칙 안에서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면 어떤 원칙 안에서 이 안에서 너가 이만큼은 할 수 있어. 이거 할래 이거 할래 라고 하면서 선택권을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손자녀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어떤 걸 스스로 하게 만들어주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좀 많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주도성 갖는 그걸 획득하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유치원 할 때요. 5살 여자친구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요. 계단을 못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계단을, 근데 높은 계단이 아니었어요. 한 뭐 3개, 4칸? 그걸 못 내려가더라고요. 그걸 봤더니 이제 그 친구들은 조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같이 케어하는 친구였거든요. 케어해 주시는 친구였거든요. 계단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할아버지가 계속 아이를 들고만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5살 되도록 계단을 내리고 올라와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하겠다는 거 웬만하면 하게 놔두셔야 되고요. 또 우리 아이가 옆집 저 딴 아이는 다른 손주들은 이렇게 하는데 얘가 이게 안 된다? 그러면요. 이 아이가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거의 보면요. 그런 경험이 없어서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질적으로 뭔가 자꾸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막 이제 우리 조부모님이 봤을 때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아이가 행동으로 무조건 앞서가니까. 그런 친구들한테는 미리 여기 가서는 이런 상황이 있어. 그래서 이 상황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미리 예고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은 다른 친구들한테는요. 웬만하면 가서는 뭐 할 때는 네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님들은 다치는 거 되게 걱정 많으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해주시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내가 혹시 우리 아이 밥 먹을 때, 우리 손자녀 밥 먹을 때
밥을 떠먹여 주지 않을까? 우리 아이가 뭔가 이렇게 할 때, 할아버지가 해줄게, 할머니가 해줄게 하면서 가서 막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시기는 주도성을 많이 키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자녀들이 도전도 하고 경험도 하고 다양한 걸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은요. 우리 그 다음 아이들, 손자녀 두신 우리 조부모님들 계시잖아요. 7살부터 초등학생, 이때도 더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아이들이 하는 건 많아지지만 활동, 이게 신체적인 여러 가지 활동성도 많고, 그리고 더 말을 안 듣는 친구들은 더 많이 안 듣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조부모님들 교육을 좀 길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조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할머님이셨어요. 그때 외할머님이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좀 완벽주의세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깔끔한 거, 또 이게 딱 이렇게 좀 이게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은 게 너무 중요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셔서 저한테 이제 우리 아이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이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 경우가 손자녀도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할머니 기대치는 이만큼이세요. 근데 아이가 그거를 못 맞춰주니까 할머니는 그 부분에서 되게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도 자꾸 어때요? 뭔가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자꾸 관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점점 어때요? 이렇게 할머니 얘기를 안 들어서 또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아동기 이 시기 아이들은요. 또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는 시기냐면 근면성과 열등감을 획득하는 시기예요. 근면성이 뭘까요? 우리 근면한 거 되게 중요하고 또 이렇게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것들이 우리 옛날에 많이들 근면성, 성실성 막 이런 거 강조했었잖아요. 자, 근면성 뭐예요? 내가 정말 아주 뭐 하고 싶지는 않더라도 한번 하면 꾸준히 끝까지 해내는 능력을 우리가 근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열등감은 뭐예요? 남과 또 비교해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나 이거밖에 안 돼. 이런 것들을 아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머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야기하는지가 너무 많이 중요해요. 이 시기 아이들은요. 지금 어때요? 태어난 지 몇 년 됐어요? 맞습니다. 10여 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근데 본인이 가진 능력으로 뭔가를 도전을 하고 뭔가를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요. 자신감 있고 유능감을 생기면서 근면한 아이로 클 수도 있고요. 성취도 못 내면서 열등감 있는 아이로 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한테요. 우리 할머님들, 할아버님들의 어떻게 얘기하는지 타인의 인정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할머니 반응이 어떤지, 우리 할아버지 반응이 어떤지, 우리 엄마 아빠 반응이 어떤지가 이 시기에는 영향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손자녀가 그래도 근면성을 키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내 눈에는 안 차지만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마음이 있지만 어때요? 비난하거나 뭔가 조금 더 잘해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피드백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이 시기 아이들한테는요.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 손자녀가 조금 근면하게 성실하게 좀 잘하고 싶다. 잘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 아이가 뭔가 이렇게 했더라도 뭐 만족이 안 되고 또 내 눈에 좀 차지는 않으시더라도 좀 아이한테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도 조금 필요합니다. 자, 이 초등학교 시기에는요. 이런 부분 말고 또 어떤 부분이 있어요? 신체적으로 어때요? 급성장을 또 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어때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변화가 뭐냐면 바로 유치를 갈기 시작해요. 7살 정도부터 자 보세요.
우리 몸에 제일 딱딱한 부분, 신체 밖으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딱딱한 부분이 어디예요? 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갈기 시작해요. 그러면 신체 안에서는 어떤 정말 표현하지 못한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그리고 이 시기는 뭐냐면요. 근력이 강화가 돼요. 그 전에는요, 근력이 뭐 있어가지고 아이들 막 이러지 않아요. 근데 초등 시기부터는요, 몸 안에 있는 근력이요, 강화가 되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 신체적으로 어떤 줄 아세요? 아이들이요, 좀 많이 산만해요. 그래서 우리 조부모님들이 좀 가만히 좀 있어. 좀 가만히 좀 앉아 있어. 이렇게 못 앉아 있어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산만하게 막 이게요. 기본적으로 아이 기질이 약간 행동적으로 나가는 친구여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기는요. 신체 변화 때문에요. 아이들이 산만하다. 많이 활동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조부모님. 정말 아이 키우는데 힘에 부쳐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힘든 거 이해 가죠.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어머님이 저희 두 아이 거의 10년 가까이 봐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초등학교 그때까지 이렇게 봐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드시구나. 이게 어려우시구나. 이것들을 다 이렇게 제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부모님 마음이 사실은 이해가 많이 돼요. 근데 아이 특성상 지금 이 시기는 아이들이 조금 그렇다. 자, 그리고 요때는 또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부분이 또 아이들 발달 특성이 있냐면은 이렇게 이타적인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배려할 줄 몰라요. 근데 요때 이제 우리 조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좀 양보 좀 하고 좀 이렇게 좀 해야지. 이런 말도 좀 많이 하시거든요. 만약에 작은 아이도 또 같이 형제 자매나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큰 아이한테 자꾸 그거를 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가 큰 애인데 동생한테 양보 좀 해야지. 이건 좀 이렇게 해야지. 배려 좀 해야지.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이때는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 성립하지 못한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좀 잘 알려주고 설명을 해서 좀 같이 가시는 게 조금 필요해요. 그리고 이때는 또 도덕적인 것들을 이렇게 배워가는 시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한테 이렇게 피해주지 말아라, 뭐 이런 거지. 이렇게 도덕적인 부분 이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립되는 시기인데 이거는 사실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방을 통해서, 그래서 이 모방을 통해서 도덕적인 것들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이런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 조부모님들께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말로라기보다는 우리 아이와 신뢰관계를 좀 잘 가지면 아이도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조부모님들도 가끔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좀 거짓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신 거죠. 만약에 뭘 사러 갔다가 뭘 사오라는데 잊어버리고 오셨어. 그럼 아이가 그거 어디 있어? 그러면은 어머머 그거 다 팔렸대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경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손자녀와 또 건강한 이게 대화, 소통을 해야 되는 것들이 또 되게 중요하죠. 평소에 우리 손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어떤 말 많이 하세요? 어떤 말 많이 하세요? 네. 저는요,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할머님이 키워주셨다고 아까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기억하는 우리 할머니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은요. 늙으면 죽어야지. 이 말이에요. 우리 옛날 할머니들 그런 말 많이 하셨죠. 저는 지금 우리 할머니가 그 얘기한 게 제일 좀 기억이 나요. 다른 건 너무 정말 되게 엄마 아빠가 집에 없으면 괜찮은데 학교 갔다 와서 할머니가 없으면 그렇게 서운하고 마음이 싫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되게 할머니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할머니가 평소에 가장 많이 했던 말 어떤 거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그 말을 제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냥 뭐 하시는 얘기이긴 했겠지만 그래도 그런 말 생각이 나요. 자, 우리 손자녀가 더
긍정적인 관계 그리고 우리 건강한 손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바로 말, 이 대화, 평소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중요하대요. 요거 있잖아요. 양파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이게 양파 이렇게 좀 상처 없는 걸 가지고 우리 조부모님들도요. 시간만 되면은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2개 통에요. 양파를 하나씩 꽂아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좋은 말, 뭐 사랑해, 예쁘다, 너무 잘했어 이렇게 하고요. 한쪽에서는 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게 바보같이 똑바로 못해. 이런 말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요. 부정적인 말을 들은 양파는 저렇게 잘하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은 양파는 어때요? 쑥쑥쑥 자라더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저도 집에서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요. 그랬더니 정말 저는 이제 위에가 떠나서 물 색깔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물을 갈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처음에 담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만 하고 긍정적인 말만 했어요. 그랬더니 한두 주도 한 주, 2주, 아니 1주, 2주 지나면서요. 우리 이 양파에 있는 물이요. 색깔이 점점 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3주째가 되니까요. 이 물에서요. 너무 냄새가 지독한 냄새가 나요. 봤더니 부정적인 말을 했던 그 컵 안에 있는 물이요. 썩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언어는요. 아주 큰 힘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 손자녀와 가장 긴 시간을 소통하고 대화하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조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한테 긍정적인 말, 좋은 관계, 소통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아이의 길을 꺾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 혹시 많이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자, 이런 말 하는 것들이 어때요? 아이의 길을 꺾고 마음을 상하게 한대요. 얼른 해, 빨리 먹어, 빨리 씻어. 이렇게 뭔가 자꾸 지시하고 명령하는 말. 너 그만두지 않으면 이따 엄마 오면 이른다. 너 니네 아빠 오면 이른다. 이런 얘기. 너 이렇게 똑바로 안 하면 할머니 너 두고 간다. 지난번에 제가 길을 가는데요. 아이가 이제 저기 떼를 막 쓰더라고요. 그랬더니 조부모님이 그냥 갈 거야. 네가 알아서 해. 그거 막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자지러지면서 이런 말이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요. 불안감이 되게 많이 높아져요. 그러면 불안감이 높아지면 어때요? 영향이 가는 게 또 애착 형성에도요. 문제가 조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말은 좀 안 해주시는 게 좀 좋아요. 자, 그 다음 너 할머니, 할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지.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면 그대로 해야지. 이런 말들.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이런 말을 조금 너무 많이 수시로 사용하지 않나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좀 필요해요. 그리고 뭐 아이들 뭐 할 때 TV는 너 이거 할 거 다 하고 봐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계속 아이한테 훈계와 훈육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이한테 길을 꺾고 어때요? 마음을 상하게 한대요. 근데 이런 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팁을 드리자면 무언가를 할 게 있고 뭔가 약속한 게 있자면 시간 약속, 시간을 보고 약속을 미리 해놓던지 그렇지 않으면요. 아이와 또 타협을 하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이 어릴 때는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게 안 될 경우에는 그 다음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미리 예고하고 무언가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어떤 말이냐면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생각이 있어 없어? 왜 이렇게 한 거야? 또 할머니 그냥 할아버지 힘들게 하네. 이런 말들. 또 할머니 말이 할아버지 말이 또 말 같지 않아서 또 안 듣지. 너 이게 이따 아빠 오면 너 읽을 거야 너. 이런 말들. 또 문 닫았어. 다 팔렸어. 아까 얘기 드렸죠. 뭐 사러 갔다가 뭐 사주기로 했다가 뭐 이런 둘러대는 말투. 없대. 막 이러면서. 그런데 아이들이 이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조부모님을 좀 믿지 못하게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은 좀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같은 가족이나 친구끼리 이렇게 비교하는 거. 너 동생은 안 그러는데 너 왜 이렇게 저기 하냐? 동생한테 왜 이렇게 좀 해야지? 이런 것들, 이런 말들이요. 우리 아이를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길을 꺾는 말이래요. 우리 조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 잘 키우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잘 많이 정말 되게 막 정성 들여서 해주시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를 이렇게 육체적으로 건강함이 올 수는 있지만 정신적으로 이런 길을 꺾거나 마음을 상하는 말을 많이 할 경우에는 마음적으로 어때요? 배가 고파진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내가 많이 먹었지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좀 많이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말도 조금 이렇게 많이 하시면 아, 요건 내가 줄여볼까? 요 생각 좀 해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요. 좀 대화를 할 때 이런 말투보다 그 대신 질문을 해주시는 거를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질문해 주시는 거 뭐냐면은 우리가 질문을 하면 어때요? 아이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야? 너 이거 언제까지 할 건데? 이건 어떻게 하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건데? 라고 하면서 아이한테 조금 질문해 주시는 편이 그 아이가 하는 대답이 우리 조부모님 기준이나 마음에 좀 확 와닿지 않더라도 이 아이한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건데? 라고 하면 또 질문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대화할 때 긍정적으로 우리 아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요 얘기를 드리냐면 이건 우리가 질문 대화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조부모님들은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많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 다 이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손자녀를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딱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줄이시려면 이렇게 해라 하기 전에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먼저 물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손자녀가 대답한 게 조금 아이한테 좀 안 좋을 것 같다. 좀 안 좋은 영향이 올 것 같다. 그러면 우리 또 손자녀한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 네가 거기 갔을 때 그렇게 막 뛰어다녔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아이가 생각하겠죠. 거기는 막 이렇게 풀밭이긴 한데 막 나뭇가지도 많고 돌도 많다고 했으니까 내가 막 뛰어다니면 넘어지겠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저기 좀 천천히 걸어 다닐게요. 라는 말이나 아니면 그 상황을 얘가 어때요? 생각해서 말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좀 우리 아이한테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지금 우리 조부모님들께서 아이 키우면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시대가 너무 변하는데 내가 우리 아이를 이 손자녀를 제대로 키우는지 좀 걱정이 된다, 부담스럽다 이런 말 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걸 또 줄이시려면요. 아이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은 생각과 이런 것들이요. 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보다는 아이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듣고 이렇게 그 아이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에 맞춰서 좀 따라가 주시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와 소통할 때는 좀 질문으로 한다면 우리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상황 있잖아요. 훈육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뭔가 이게 조율이 안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일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제 아이를 이제 이렇게 조부모님들이 이렇게 유모차에 이렇게 끌고 가는데 끌고 가시면서 유모차에 앉아 있는 제가 알기로 한 4살 정도 아이한테 막 승질을 내시더라고요. 끌고 가면서 그냥 버럭버럭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데 제가 그걸 보는데 좀 짠하기도 하고 좀 저 아이 표정이 좀 그랬던 경험이 돼요. 그래서 우리 손자녀 훈육하고 뭔가 가르칠 때가 좀 많이 힘들다 이야기를 하세요. 내 자녀면 막 때려서라도 아니면 그냥 더 엄격하게 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손자녀다 보니까 그러기가 조금 마음도 아프고 쉽지가 않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감정은 받아주고 행동은 수정하는 방법으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정을 받아주는 거 뭐예요? 그 아이 기분이나 이런 마음이 어떤지 그거는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듣기가 어려우냐면 마음을 들어주면 우리 조부모님들은 애한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근데 해줄 필요는 없으세요. 아, 네가 그러고 싶은 네 마음은 알겠어. 아이고 많이 속상했어. 아이 그랬어. 근데 이걸 또 들어주시려고 하세요. 들어주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뭐만 들어줘라? 감정, 마음만 들어줘라. 그 마음은 알아주지만 그러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행동은 바꿔주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을 들어주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우리 아이가 그래요. 왜 매일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아이 마음은 어때요? 뭔가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아이고 너만 혼내는 것 같아서 뭔가 억울해. 뭔가 섭섭해. 이거 근데 우리 조부모님들은요 너무 잘하세요. 진짜로. 뭐 하면 아유 속상했어 이러고 잘하세요. 잘하시는 부분이에요. 마음을 알아주는 거는. 자, 뭐 애가 숙제를 막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싫어해요. 그러면서 이거 왜 해야 돼? 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거기다 뭐예요? 아유 왜 공부가 어려워? 뭔가 뭐 잘 안 돼? 이 마음 평소에 잘 하시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들어줘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네 마음 잘 몰라줘서 섭섭해. 이런 마음은 그게 바로 어때요? 마음, 감정은 들어줘라. 그러나 행동은 수정해줘라. 이렇게 마음을 들어주셨어요. 평소에 잘 하신 것처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는 이래라고 하는 거예요. 자,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뭐예요? 자녀의 아까 감정이나 원하는 걸 막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들어줄 수가 없어요. 막 때를 쓰고 막 울고 막 이렇게 해도 들어줄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죠?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감정은 수용해 주는 거예요. 아유 그랬어. 아까처럼 아유 섭섭했어. 하고 싶었어. 아이고 많이 속상했구나. 들어주세요. 그 다음 뭐예요? 그러나 이거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네가 이렇게 했다가는 어때요? 너가 다칠 수 있어. 제안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뭐예요? 수용 가능한 다른 대안을.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자꾸 의자 위에서 막 뭐해서 막 방방 뛰면서 막 뛰어내려요. 너무 심해서 위험해서 다칠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때요?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여기서 뛰는 게 너무 재밌었구나. 아유 너무 즐거워. 근데 소파에서 이렇게 뛰면 안 돼. 아니면 지금 요새 아파트 생활 많이 하잖아요. 아파트 거기서 막 너무 뛰면 어때요? 밑에 집에 영향을 주니까 안 된다고 제안을 주셔야 되죠. 그 대신 다른 대안을 이렇게 놀면 어떻겠니? 아 뛰는 거 말고 뭐 쿠션을 갖고 서로 이렇게 뭐 어디 벽치기를 한다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뭐 한 번에 되진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흥미로워요. 그러면 그 제시한 그 대안을 가지고 또 활동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죠. 그거 아니면 할 수가 없어. 그 부분에서는 요 부분에서는 조금 더 단호한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아니야 싫어 나 그래도 할 거야 하고 막 떼쓰다가 떼쓰는 거 지쳐서 아유 맘대로 해. 이런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아이는 고집만 세져요. 앞으로 더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을 안 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는 싶지만 안 될 때는 명확한 이렇게 규정을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로 오늘 이렇게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녀의 모든 순간은 바로 배움의 순간입니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막 거칠게도 놀고 위험하게도 놀고 뭔가 자꾸 하지 말라는 것도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발달상 다 배움을 통해서 그 안에서 배우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부모보다는 좀 넓은 아량으로 우리 조부모님들이 봐주시잖아요. 지금처럼 그렇게 좀 지켜봐 주시고 해주시면 우리 손자녀와 또
또 건강하게 행복하게 더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송린 이은터에서 준비한 조부모 교육을 마칠 건데요. 오늘 교육이 우리 조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린 이음터 유튜브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프로그램 소식을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